한 주간의 강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클릭.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소식 준비를 했죠. 네, 네. 오늘은 철산동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네네. 광명도시공사 관련된 소식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철산동 음주운전 사망사건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음주운전 사고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광명시에서도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16일 10시 10분경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 A씨가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후문 골목길을 지나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B씨는 병원 이송 도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를 웃도는 수준인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에서는 제가 스트레이트 기사로 해서 디테일하게 쓰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이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이 음주운전자 분이 그 뭐 남편분하고 또 지인분하고 술을 드시다가 네.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나와서 동네를 돌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래요. 근데 천만다행인 게 사고 시간이 10시 10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 학원이 두 곳이 있는데 네. 학원 시간이 10시, 마지막 타임이 10시란 말이야. 네. 그럼 여기서 또 애들이 차를 타요. 네. 그래서 10분만 이분이 빨리 잡았으면 진짜 큰일이 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술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광명에서만이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이죠. 네, 두 번째 소식은 광명도시공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네. 뭐 17만평 관련된 AMC에서 뭐 상임이사로 근무하시는 분 네. 인사 의혹이 있다. 그죠? 전현직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들 관련돼서 그런 소식을 좀 많이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광명도시공사만의 아주 독특한 체계가 있죠. 그죠? 근무 네. 체계가 어떻게 나눠지죠? 광명도시공사는 일반직, 업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총 4가지의 직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좀 헷갈릴 텐데 시청을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보면 시청은 그냥 일반직하고 무기직,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제 공무직이라고 부르죠.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공무직이라고 부르는 그 무기직은 승진만 안 될 뿐 일반 공무원들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죠. 그런데 도시공사는 업무직하고 무기계약직이 같이 섞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업무직도 무기직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업무직은 시청 공무직처럼 승진이 안 될 뿐 호봉제가 인정이 되면서 계속 급여가 인상이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성과급도 받고 뭐 여러 퇴직금도 있고 다 있는데 무기계약직, 그 무기직은 그 계약직에 근거한 월급을 받아.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생활임금을 네. 받고 있어요. 생활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급여가 인상이 안 돼. 물론 이제 최저임금이 조금씩 인상이 되면 그에 맞춰서 인상이 되겠지만 그거는 사실 뭐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무기계약 기간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무기직들이 근로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 기간제 규정에 근거를 해서 급여를 받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단적인 예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희망카가 있어요. 그 희망카가 원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곳인데 광명시가 이제 도시공사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희망카 업무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망카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제 네. 3시간, 4시간 이렇게 운행을 하시던 분들이 시간제로 일하시던 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이분들을 업무직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인데 업무직으로 채용을 했어. 네. 근데 그 이후로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희망카 직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필요하니까 그때는 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거야. 다시 말해서 똑같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업무직, 어떤 분은 무기직이라는 이유로 뭐 1년에 연봉이 1,00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똑같이 해. 뭐 운전을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기술적인 면을 요해. 만약에 네. 뭐 트레일러 이런 거를 막 진짜 위험한 상당히 오랫동안 기술이 필요한 습득이 필요한 그런 걸 운전해서 이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난 이해라도 하겠어. 희망카 운전하는데 뭐 그게 필요해, 그죠? 안전하게만 운행하면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무기직들이 너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2021년 그때는 김종석 사장이었죠. 김종석 사장이 받는 연봉이 네. 성과급까지 포함해서 네. 1억 천이 넘더라고. 아. 그죠? 1억 천이 넘어요. 네. 도시공사 평가 항목에 고용 창출에 대한 항목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광명 시민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광명 시민인데 광명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광명 도시공사가 정작 여기에서 근무하는 광명 시민들한테는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무기직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인사에 관련된 부분도 좀 문제가 좀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 보면 인적 사항 밑에 직원의 효율적인 인사 관리 및 사업장 능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지를 변경 배치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고, 근로자는 부침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도시공사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팀장을 하시던 분과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그때는 무기직들, 그때는 업무직이었죠, 그죠? 네. 공무직이었는데 그 인사이동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그 일을 오랫동안 시켰을 때 더 숙련된, 그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시키지 않았는데, 인사이동을 시켰을 때는 팀장끼리 합의가 있을 때는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시청 무기직들, 공무직들이 인사이동이 없어요, 그죠? 그 네, 일만 맞습니다. 계속 하는 거죠. 또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인사이동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와, 전 너무 놀랐어요, 그죠? 동굴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주차팀으로 이동을 시켰죠. 네. 근데 그 주차팀에 누가 있었죠? 그 갑질하던 그 노천 카페 전 매니저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인사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 가면 안내데스크에 남자분이 있어요. 왜 그랬냐? 여성분이 한 분이 무계약직이고 한 분이 업무직이었는데 처우 계산을 요구를 하니까 그냥 무계약직을 뺐어요. 네. 업무직으로 채워버렸어. 와, 저는 뭐 이런 사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왜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냐라고 하니, 그 인사이동을 한 주체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옮겨 다니면서 해야 이 사람들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 그래서 각 분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파악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무기직들을 이렇게 이동시킨다. 업무직과 무기직들을. 그러면 저는 진짜 박성훈 광명시장 진짜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그죠? 시청은 이동 안 시키잖아. 네. 그럼 박 시장 뭐 하는 거야? 이분은 효율성이라고는 뭐 안중에도 없나? 저는 박성훈 광명시장님이 설동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ESG 강조하시는데 도시공사의 ESG 지금. 아, 그럼요. 도시공사에서도 ESG 적용을 해서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일반직들을 이동을 시키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해요. 네. 도시공사의 그래도 관리자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나중에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을 다 파악을 하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무기직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일을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시킨다. 도대체 뭐 어떤 사고를 하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의가 지금 사실 1도 안 되고,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광명 시민이지 않습니까? 네. 업무직과 무기직이 동일한 일을 하면서 임금의, 그죠? 차등을 두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인사이동을 시키면서 갑질했던 당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으로 인사이동을 시킨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니 무기직을 빼고 업무직을 넣고.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잘 아는 동생인데, 그 친구가 해왔던 일이 한 8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을 시켜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자기가 그 일에 최적화됐고 힘을 쓰는 일이 너무 좋아서
되게 즐겁게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이동이 돼서 자기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다 했대요. 네. 근데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은 또 피하는 일이야. 왜냐하면 밖에 돌아다녀야 되고 막 힘을 써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은 피하는데 자기가 그냥 계속 해왔으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본인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또 인사이동을 시켜서 좀 더 힘들어 하더라고.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많이 힘들어 해서 그런 부분들 참 이게 고려가 되는 그런 인사이동인지 저는 한번 되게 묻고 싶고,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아낄 거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3, 400만 원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그죠?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 17만 평 관련해서 AMC를 만들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폐기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폐기가 됐기 때문에 17만 평 개발이 무산된 거죠. 그러면 AMC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그 AMC에서 투자했던 그 건소시험에 강민 씨가 다 토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아무 일도 안 하는 분이 수백만 원씩 지금 돈을 받고 있죠. 그 돈 아껴서 우리 무기직들 급여 인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생활임금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급여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50만 원도 안 돼요. 참 이게 누군가에는 250만 원이 큰 돈일 수 있는데, 그죠? 네. 한 가장이 250만 원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냐? 생활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은 좀 물음표고, 또 이렇게 급여를 받는 줄 알고 갔기 때문에 뭐 왜 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으나,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이분이 나보다 뭐 연봉이 1,000만 원이나 더 많아. 그럼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이면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분들의 임금 체계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죠? 사망 사건 소식하고 뭐 이것도 안타까워요. 무기계약직 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된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이 두 가지 안타깝고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소식을 네.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5월 말이죠? 네. 5월 말이고 곧 있으면 이제 막 한여름이 시작이 될 텐데, 또 이번 달은 어버이날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있었죠, 그죠? 네. 스승의 날 저한테 선물했나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스승의 날 때 선물 안 했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5월달 한 달이 스승의 날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 10일 남았잖아요, 그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완도를 갔다 왔어요. 네. 완도 가는 길도 너무 좋았고, 또 완도가 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끝장나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 돌도 예쁘고 그 파도 소리. 근데 완도에서 느끼는 그 정취를 더 맛깔나게 한 데가 있어요. 네. 제가 거기에서 대복식당이라고 보이죠, 그죠? 네. 대복식당에 갔는데 보세요. 대충 해도 한 20가지가 넘죠. 네. 저는 이 횟집에 가서 이렇게 다양한 거를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네. 육회공이 다 있어. 우리 사장님의 어떤 그 정성, 그리고 그 손맛, 그리고 뭐 돈을 안 아끼시는 이런 부분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도에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우리 대복 횟집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실망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오면서 전복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네. 전복을 우리 바다수산 대표님이 전복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가족들하고 나눠 먹었는데, 가족들이 다들 그래 너무 맛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또 했어요. 네. 했는데 진짜 한번 보시죠. 엄청 크죠, 그죠? 네. 바다에서 이렇게 키워서 씨알이 곱네요. 씨알이 너무 굵어. 진짜 나 처음 봤어, 이 정도 큰 거를. 근데 이게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번 구독자분들 여러분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게 또 보양식으로도 또 상당히 또 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바다수산 통해서 한번 전복도 시켜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날씨가 너무 좋은데 주말에도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